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폴란드 언론인 거제이터 PL은 지난 6일에 폴란드 국방부가 비밀리에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여름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소련제 T-72M1 전차 358대와 T-72M1을 기반으로 폴란드가 개발한 PT-91 232대, 독일제 레오파드 EA4 전차 142척대와 레오파드 EA5 10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 이전에 도입한 T-72 및 PT-91의 기능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노후화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레오파드 EA4와 A5 전차도 사용 빈도가 높아 전차의 소모가 심해지고 있어 이들 전차의 반정만마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는 800여 대에 가까운 전차를 2040년대까지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차기 주력 전차 도입 계획인 울프 프로그램 윌크를 수립해 차기 전차 도입 계획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계획의 초반에는 한국의 K2 전차의 도입이 유력시 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유력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내 업체 관계자들은 폴란드 국방부가 M1 에이브람스 구매에 임박했다는 얘기로 분주해지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도 M1 에이브람스 구매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거제이터 PL이 입수한 M1 에이브람스 구매 관련 정보들은 수량이나 조달 내용 등이 그동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를 통합한 M1A2 SEPV3를 50대에서 250대 조달하기 위해 미국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여름 이후에 미국 측과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의 거제이터 PL은 미국의 M1 전차가 폴란드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거제이터 PL은 성능 면에서 트로피가 통합된 M1A2 SEPV3에 대해 정말 훌륭한 전차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전차는 최악에 가까운 연료 소비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압도적인 자금력이나 병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를 상정한 설계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병참 담당자나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훌륭한 전차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폴란드의 주력 전차인 독일제 레오파드 EA4, EA5와 전혀 다른 병참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고 인치와 피트, 갤런이라는 미국의 독선적인 측정 방법은 CMM을 사용하는 폴란드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1 전차 구입에 관한 거래에는 오프셋이나 폴란드 산업계에 대한 재투자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를 폴란드가 실행하게 되면 폴란드 내 방위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자금이 몇 년 동안 끊기게 되어 산업 기반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육군의 수요를 M1A2 SEPV3로 채울 만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지도 수수께끼라며 현재의 병참을 살리면서 병참 담당자나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레오파드 A7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적은 블라스작 국방장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군 현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블라스작 국방장관 주도의 현대화 정책은 원래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무기 도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폴란드 내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소수의 군수 내부들이 비밀리에 무기 도입에 대한 계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 폴란드의 군 현대화 계획이 정말로 가능할지에 대해 거제이터 PL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현대적이고 강력한 M1A2 SEPV3를 구입하면 퍼레이드 행사 때 사용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폴란드가 안고 있는 후진성이나 해군의 현대화 같은 과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폴란드의 울프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정보 제공 의뢰서 RFI 발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찰 개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울프 프로그램은 현대로템이 한국 정부의 융자와 모 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폴란드 직접 투자를 묶은 KEPL의 현지 생산안을 제시했고 현지 언론은 한국의 종합 패키지의 내용은 폴란드 산업의 안정적인 고용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딱히 다른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KEPLY 폴란드의 차기 전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24는 지난 3월 2일에
폴란드의 울프 프로그램에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했으며, 이후에는 폴란드 내에서도 울프 프로그램은 K 전차에서 미국의 M1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폴란드의 디펜스 24는 울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폴란드의 군 장비 조달 부서가 대답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폴란드 군 조달 부서의 담당자는 차기 주력 전차 조달에 필요한 분석 및 개념화 단계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협의에는 현지 업체 외에 현대 로템과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미 육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디펜스 24는 미 육군이 울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울프 프로그램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24는 아마도 대만이 도입을 결정한 M1A2를 미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으며, 울프 프로그램은 사실상 한국의 K2PL과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가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신규로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 라인 재구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 육군의 잉여분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업그레이드하여 폴란드군에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잉여분을 폴란드에 판매하고 생산 라인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폴란드에 제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해산한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집트의 M1 에이브람스의 현지 생산을 허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란드에 같은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러시아의 행보를 불안해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M1 전차의 구입이 미국과의 안보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의 성능 비교 이외에도 한국은 폴란드 경제에 대한 배려가 중시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종합 패키지의 제안보다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자국의 차기 전차로 유력한 현대 로템의 제안서를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폴란드 언론에서 분석한 현대 로템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대략 3단계로 나누어지며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예상되는 첫 번째 단계는 폴란드 현지화된 3대의 K2PL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두 나라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조달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예정된 두 번째 단계는 한국에서 K2PL의 생산을 시작하고, 한국은 폴란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시행하며 폴란드 내에서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폴란드는 한국에서 기술 이전 받은 전차 기술을 내재화하고, 동시에 폴란드 육군은 새로운 전차를 인수받을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이 새로운 전차를 인수받고 전투 준비를 마치면 T-72와 PT-91 전차는 퇴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략 2028년 이후에 계획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폴란드 내에서 새로운 전차의 양산이 시작되며 폴란드 방위 산업이 울프 프로그램을 인수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폴란드는 전차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마무리되면 한국은 차세대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협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폴란드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 측은 계약 체결 및 K2PL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가 폴란드 측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기술과 같은 전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기와 수소로 구동되는 대체 연료 자동차와 마지막으로 수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도 적용됩니다. 융자 부분에서도 한국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합의된 수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용기관을 통해 한국 당국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K2PL 전차의 제안은 폴란드의 조건에 최대한 맞추고 있으며 생산의 자율성과 제3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공동개발을 보장합니다. 이상이 폴란드 언론이 분석한 현대 로템의 대략적인 제안서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경제와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K2 전차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는 폴란드로서는 안보적인 관점이 이슈가 된다면 미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중요시하냐와 안보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냐에 따라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튜브였습니다.